84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해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 저자, 케빈 밀러. 출판일, 2024년 3월 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인생의 승자들이 알려주는 가속 성장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200여 명 체인지 메이커의 삶에서 찾아낸 불변의 성장 원칙. 그저 그런 매일을 바꿔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진짜 동기의 힘. 새해가 되고 새 달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외국어 공부, 운동, 사교 모임, 독서, 여행, 재테크 늘 새롭게 다짐하지만 막상 실행하려 하면 힘이 빠진다. 일진일퇴. 늘 제자리 걸음. 우리는 왜 늘 다짐만 하는 것일까? 다짐을 실행으로 옮길 한 가지 힘은 어디에 있을까? 아이튠즈 커리어 분야 최상위 팟캐스트 무엇이 당신을 이끄는가의 진행자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케빈 밀러는 목표까지 나아가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삶의 원동력을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벤저민 하디, 데이브 램지, 마이클 하이엇,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리치 롤, 세스 고딘 등 수백 명의 명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들의 삶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삶의 원동력이다. 케빈 밀러는 삶의 원동력을 목표를 이루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강한 힘과 결의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목적지 없이 연료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자신의 삶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작은 난관에도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내 것이 아닌 남의 동기와 목표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나만의 강력한 동기, 원동력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애먼 곳을 방황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게 된다. 이 책 해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에는 스타 팟캐스터로서 케빈 밀러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200여 명의 체인지 메이커와 나눈 대화에서 얻은 성장과 성공의 통찰이 담겨 있다. 또한 프로 운동선수, 연쇄 창업가 그리고 승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달성하면서도 끊임없이 번아웃을 경험한 케빈 밀러 자신의 경험 역시 고스란히 담겼다. 사들의 경험과 실용적 조언이 담긴 이 책을 읽으며 독자들은 내면에 숨겨진 고유의 원동력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내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저자 소개. 저자 케빈 밀러, 자기계발 컨설턴트. 미국 기업가, 비즈니스 컨설턴트, 전 프로 사이클리스트. 6,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애플 아이튠즈 커리어 분야 최상위 팟캐스트 무엇이 당신을 이끄는가 전 지글러 쇼의 제작자이자 진행자. 10살에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익스트림 스포츠인 BMX 레이서로서 미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으며 32살까지 프로 사이클리스트로 활약했다. 15살 때는 집의 차고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고 연쇄 창업가로서 19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열고 운영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 에이전트 아카데미를 세워 수많은 후배 사업가들에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했다. 영업의 신 지그 지글러가 세운 세계적인 교육 훈련 기관 지그 지글러의 연사로 초청받아 활동하며 자기계발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자기계발 분야 톱 팟캐스트인 지글러 쇼의 호스트를 맡으며 명사들의 성공의 비밀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는 탁월한 진행으로 청중의 호평을 받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지닌 한 가지. 가속 성장을 위해 나의 동력을 점검하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매일 조금씩만 하면 365일째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우리는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거나 영어 공부를 위해 어플을 열지 않을까? 오늘 작은 몫을 해낸다면 변화는 분명히 나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실행하지 않을까? 저자 케빈 밀러는 여기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매일 조금씩 해내 기어코 성장하게 하는 근원적 힘. 케빈 밀러는 말한다. 당신의 세계는 내면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이들이 원대한 꿈을 꾸지만 잠재력을 불태울 수 있는 부싯돌이나 촉매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원동력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력을 끌어내는 핵심 동기를 에너지원 삼아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원동력의 핵심이다. 우리에겐 원동력이 필요하다. 7가지 원동력이라는 성장의 무기. 원동력을 막연하게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실패한 다짐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저자는 수많은 인생의 승자들이 들려주는 성공 이야기 속 원동력이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었다. 하나의 무기보다 7개의 무기를 갖췄을 때 더 큰 힘을 얻고 두려움 없이 목표까지 단숨에 나아갈 수 있다. 이 7개의 장을 지나며 독자들은 원동력의 강화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나선형의 자기 발견을 하게 된다. 1. 삶의 목적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믿느냐가 당신의 원동력을 결정한다.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헌신하라.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2. 관계. 좋은 관계를 찾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거울과 과거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관계의 최우선이다. 3. 몸. 왜 우리는 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을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차차 포기하고 꾸준히 관리하지 않을까? 좋은 운동은 뭐가 됐든 당신이 하는 운동이다. 4. 마음. 우리는 본래 지닌 잠재력보다 훨씬 더 적은 능력을 쓰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잠재력은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5. 1.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선택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6. 돈. 돈이란 단순히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당신이 진정 재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7. 성취. 삶의 마지막에 남는 후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위대함이 있다. 남들보다 탁월한 자신만의 영역에서 우리는 고유하게 위대하다. 후회 없이 고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라. 더 멀리 뛰고 싶다면 디딘 자리부터 살펴라. 저자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2가지 관점에서 자신을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바로 내가 받은 영향을 살피는 것, 그리고 내가 있을 자리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저자는 타인의 영향력을 리셋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장 배경, 사회적 문화적 기대의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역할과 의무는 어쩌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긍정적 기대나 부정적 편견, 혹은 성인이라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은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펼치고 있는가? 다른 나를 원한다면 다른 나를 상상하자. 변화를 꿈꾼다면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그렇게 그려보.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자신을 인식한다.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한 나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변화를 마음속에 그리려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나는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위대함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남들과 차별화되고 남들보다 탁월할 수 있는, 남들과 다른 위대한 말이다. 남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탁월한 자신만의 영역에서 우리는 고유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예정된 운명이다. 성장하는 마인드셋은 하고 싶다에 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원동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한다. 해야 한다는 그만두고 하고 싶다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있다. 선택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율권을 주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행동이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삶에서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면 상황은 획기적으로 바뀐다. 외부의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면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힘으로 우리는 꿈꿔왔던 폭발적인 성장의 경로에 올라탈 수 있다. 서문. 당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의 힘. 가족들이 깨기엔 이른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햇살은 이미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 위치한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근 나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이른 아침의 삶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선 그것을 성인이 된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휴일을 맞이한 그날 아침, 나는 오늘은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흔한 잔소리를 자제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랐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이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랐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마음의 평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그때 나는 인생 처음으로 번아웃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훨씬 더 크게 느낄 것 같다고 예감하고 있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등 수많은 명언을 낳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 요기 베라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뉴욕의 박물관 베이스볼 홀 오브 페임으로 향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가 길을 헤매자 아내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베라가 아내에게 한 말은 또 하나의 명언이 되었다. 길은 잃었지만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일의 과정에서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찾는 요기 베라의 이 말은 성취감으로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다 번아웃된 나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스포츠에 뛰어났고 노력만 하면 성적은 곧잘 나왔고 나의 영리함과 성숙함에 대한 어른들의 칭찬도 내 자존감을 가득 채워주었다. 15살 때는 우리 집 차고에서 시작한 사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사이클링이라는 꿈을 좇았다. 성적이 잘 나와준 덕분에 21살 때는 프로로 전향했다. 어느 모로보나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투지 넘치는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길가에 탐스런 장미가 피어 있어도 향기를 맡아볼 생각도 없이 힘껏 페달을 밟아 꽃잎을 흩뜨리며 지나쳤다. 운동은 즐거웠지만 점점 지쳐갔다. 나는 나 자신을 슈퍼맨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슈퍼맨이 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은 벅차다라는 생각에 이르면서 극심한 좌절감과 씁쓸함을 느꼈다. 한계에 부딪힌 적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던 150명 현재는 거의 250명. 의 게스트도 나처럼 무척 의욕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를 나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았다. 그들은 성취도 이뤄냈다. 나 역시 성취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자신이 초인적인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자기 인식과 연민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반면에 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해 마음의 평안을 크게 놓치고 있었다. 성취를 추구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노력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 아침 나는 떠오른 생각들을 종이 몇 장에 적어 정리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각자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바라는 것을 적은 종이를 선물로 달라고 말했다. 팟캐스트에서도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 주제를 다룬 회차가 특히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호응이 좋아서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웠고 그래서 청취자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같은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블로그에도 활발히 글을 올렸다. 그리고 책 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시간을 내서 집필에 온전히 전념할 만큼의 동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깨닫게 된 가치들과 건강한 삶의 원동력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삶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가치들과 잘못된 원동력에서 경험한 고통이 글을 쓰는 동기가 되었다. 나의 팟캐스트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상당한 청취자를 확보했고, 내 아이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바라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랐기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바로잡으려는 두 가지 잘못된 통념. 내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고 싶은 첫 번째 잘못된 통념은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다. 삶의 원동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삶의 원동력 의지, 의욕, 투지, 결의, 추진력 등을 뜻한다. 옮기니 목표를 이루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강한 힘과 결의로 정의한다. 학생, 직장인, 억만장자, 생애 처음 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 거물 정치인 등 누구나 삶의 원동력을 품고 있다. 말하자면 목표를 이루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강한 힘과 결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두 번째 잘못된 통념은 삶의 의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과 성취감,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높은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한 이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그가 행복한지, 성취감을 느끼는지, 평안함을 느끼는지는 살피지 않는다. 진정한 성공은 삶의 원동력을 품는 것, 삶의 원동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원동력을 현실에서 펼쳐나가는 것이다. 당신을 위한 해법. 이 두 가지 통념을 설명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삶의 원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삶의 원동력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삶의 원동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시키려면 내 원동력의 내용을 잘 아는 것, 즉 인지가 중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성취의 핵심이 무엇이고 당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살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달라져야 한다. 19살 시절의 벤저민 하디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젊은 세대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지닌 존재였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또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들고 나의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등장했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아무런 목적이 없고 희망이 없던 벤저민 하디의 삶은 어떤 계기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과 성취 욕구 높은 삶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껏 접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 벤저민 하디의 이야기는 이른바 의욕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왜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원동력을 어떻게 촉발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사례이다. 벤은 세 형제 중 마지로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가족의 기반은 신앙이었고 이에 따라 삶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런 만큼 벤이 11살 때 부모님이 가족에 큰 상처를 남기며 이혼을 하자 벤은 충격에 빠졌다. 이혼을 하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존재의 기본 교리였던 종교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벤은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라고 회상한다. 어머니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헬스클럽 사업에 내내 매달렸고 아버지는 우울증과 함께 약물 중독에 빠져들었다. 벤의 아버지는 급속도로 피폐해졌고 집은 10대 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되었다. 벤은 이렇게 말했다. 한쪽 방에는 제가 친구들과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옆방에는 이상한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어요. 이 시기 벤의 어머니는 헬스클럽에서 주당 80시간씩 일을 하느라 거의 곁에 없었다. 부모님이 서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벤은 그 사이를 오가며 지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며 의미 없이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어요.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꾸준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나 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전 그저 트라우마에 빠져 지냈어요. 아버지의 집이 지내기에 더 해로운 환경이 되자 벤은 사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많을 때는 하루 최대 15시간 동안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그는 자기 삶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차차 주변 사람들의 피폐하고 공허한 삶을 인식하게 되었고 만약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변 환경에 굴복해 자기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벤은 자신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작은 깨달음이 시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이런 계기로 깨어난다. 소설 같은 또는 어떤 비극적인 계기가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의 의지가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각기 따로 있다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또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진정한 동기를 지닌다면 강한 의지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실패를 겪을 수 있고 이러한 동기가 우리를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방향으로 잘못 이끌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으면 좋겠지만 삶의 한 영역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는 반면에 다른 영역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본다. 이는 우리의 성과 지향적인 문화에서 성공에 따르는 삶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있으니 결혼에 3번 실패해도 괜찮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한다. 삶의 한 영역에서 크게 성공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큰 희생과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삶을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실패나 성공을 두려워하고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범한 중간에 머문다. 당신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가? 다시 말하지만 크게 얻으면 크게 잃는다. 는 생각은 영화에나 어울리는 생각이다. 당신은 분명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원동력을 얻고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목표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비디오 게임만 하던 벤은 어떻게 유명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벤저민 하디 박사로 빠르게 변화하게 된 것일까? 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다. 두 사람이 작은 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그에게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전해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현실과 단절된 시기라고 표현했던 20번째 생일 직후 그는 교회 선교를 떠났고 이 일은 그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벤이 말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삶에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선교 활동에서 벤은 삶의 목적을 찾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발견했다. 하룻밤 사이에 벤은 삶의 목적 없이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던 청년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청년으로 바뀌었다. 그 후 2년간 그는 개인의 영성과 성장에 관해 공부했고, 특히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열정적으로 일기에 적었다. 하루 평균 1시간 동안 일기를 썼고 지금은 아마 일기장이 50에서 60권 정도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벤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회의 중독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서 봉사했다. 벤은 배움과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키우면서 이 일을 평생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는 줄곧 A학점을 받으며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조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글쓰기 실력을 길러주었고 그가 블로그 플랫폼인 미디엄에서 빠르게 독자층을 확보하며 인기 작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이 독자층을 15만 명이 넘는 이메일 목록으로 활용했고 이것으로 첫 번째 저서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계약하며 억 단위의 선인세를 받았다. 그는 그 이후로 4권의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펴냈다. 현재는 자신이 꿈꾸던 여성과 결혼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6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깊은 인생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간혹 놓치곤 한다. 출간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19살 때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성공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이다. 당신에게는 이미 삶의 원동력이 있다.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또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극복의 계기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잘못 믿기도 한다. 영화건 드라마건 책이건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서사가 이러한 개념을 끊임없이 전달한다. 어떤 사건을 겪으며 삶이 크게 바뀐다는 것은 멋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엄청난 사건은 대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멋진 삶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모든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레시피를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요리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된다. 원동력의 불을 지필 사건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도널드 밀러를 소개한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도널드는 그의 책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에서 스토리란 한 인물이 뭔가를 원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그것을 얻어내는 거지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서사 영화가 평범한 인물이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삶의 변화를 유발하는 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등장인물은 극적인 방식으로 사건에 반응하고 평범한 인물에서 영웅으로 바뀐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극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큰 변화를 자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의 의지를 얻지 않는다. 벤의 이야기가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다. 삶의 의지, 원동력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그 첫 깨달음이 비로소 우리 삶의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이다. 그 깨달음 다음에 결의가 생겨난다. 우리를 밀고 당겨주는 사람 때문에 결의를 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에서처럼 클라이맥스가 있고 흥미진진한 계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결심에서 비롯된다. 벤의 인생 1막은 발전 없이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었지만 2막은 자신이 성장하며 얻은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방향으로 크게 발전했다. 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1. 벤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바라지 않는지를 인식했다. 2. 벤은 자신의 동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좇았다. 3. 벤은 현재에 머무를 때와 변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를 알았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다.
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실패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달라져야 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한 가지 선택지를 골랐다. 삶의 변화는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한 것처럼. 나는 방금 우리가 종종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점과 동기의 핵심 측면을 다루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는 고통에 의해 훨씬 더 크게 동기부여를 받는다. 말하자면 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런지를 살피면 우리는 더 많은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할 때의 위험은 생각하지만 하지 않을 때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이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들고 아내가 걱정할 거야. 그리고 구직 활동이나 부업을 시작하면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잘 못 보게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일을 싫어하지만 일을 잘할 수는 없고 나는 결국 해고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바람과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조언을 고민했다. 나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것과 인간관계 기술의 가치를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 20살이 되기 전에 $100만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아버지로서의 내 방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고 아이들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벤의 부모는 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끌어주지 않았고 벤은 스스로 삶의 동력을 발견하고 자기 미래를 만들어갔다. 좋은 스토리에 대한 도널드 밀러의 재담에 담긴 강력한 진실을 놓치지 말자. 등장인물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는 캐릭터다. 갈등과 저항,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난관을 예상하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공 능력을 키우는 마음가짐이다. 만약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에 갈 수 있는 전액 무료 여행권을 선물 받았는데 항공사에 문제가 생겨 며칠 동안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사전 공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알겠어요 라고 흔쾌히 대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나중에 이 여행을 떠올릴 때마다 끔찍했던 결항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예상하면 피할 수 없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 난관에 좌절하지 말자. 깨닫지 못한다면 변하지 못한다. 삶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의 자각과 결심으로 일어난다.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삶의 원동력을 깨워주길 기다리지 마라. 자각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현 상태를 자각했는가? 원동력이 넘쳐 성공을 하는 삶의 영역이 있지만 비슷하게 노력해도 부족한 결과를 얻는 영역이 있다. 진정한 욕구와 상충하는 무언가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의 각 장을 읽으며 삶의 핵심 영역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보라. 삶의 원동력은 엄청난 노력, 투지, 의지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로를 바꾸는 것으로도 지켜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바다를 향해 운전하고 있는데 산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깨달으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원동력이 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당신도 필요한 삶의 원동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보라.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난관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그 또한 당신에게 영감과 도전 의식을 선물할 것이다. 운전 삶의 의욕 자체를 즐기자.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체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동기를 찾아라. 모든 사람은 삶의 의욕을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저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삶의 의욕을 실현할 고유한 방법과 재료들을 가진다. 당신은 이론적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당신의 삶의 원동력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고유하고 유한하며 이는 좋은 것이다.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당신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의욕을 꺾는다.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적이자 장애물은 문화적, 사회적 압력이다. 타인의 기대와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느끼는 압박감이다. 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삶의 원동력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 굳게 믿어라. 더 큰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삶의 목적,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그리고 더 큰 목적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품는 원동력의 주요 동기이다. 궁극적인 삶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밑바탕을 원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헌신하라.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유전과 환경에서 타고난 출발점, 당신의 부모님은 믿음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굳건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접한 적이 있는가? 삶은 선물이었는가? 아니면 짐이었는가? 세상은 부모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불리하게 작용했는가? 그들의 관점은 당신의 출발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당신의 출발점을 이해하라. 내 결정의 주인이 되는 것, 피해 의식은 믿음과 목적에 헌신하는 데 장애가 되지만 책임감과 주인 의식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움직이게 한다. 자신이 품은 목적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자.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은 목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목적을 품는 것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픈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당신의 머리와 가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은 더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 당신의 동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자신의 믿음이나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말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과 목적에 실제로 참여하며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찾는 것이다. 목표의 끝에 도달한 자신이 잘 상상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목표를 향한 강한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라. 믿음과 목적의 영역, 자신이 선택한 믿음 또는 목적을 포용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따르고 싶은 사람의 삶을 살펴라. 다양한 정보를 접하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더 즐거워진다. 관계, 삶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문화적 규범을 따라 이런저런 관계를 좇는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사회적 기대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당신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적합한 관계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자. 관계를 움직이는 동기를 확인하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이끄는 동기는 무엇인가? 공허함인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삶을 더 다채롭게 펼쳐줄 수 있을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당신이 맺고 싶어하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그 안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관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상적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배우라. 몸, 세상과 오래도록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다면 몸이 보이고 느끼는 방식, 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인식은 자신감과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기회와 많은 관련이 있다. 신체적 느낌은 웰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한 팟캐스트 게스트는 이를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 당신이 물려받은 것들은 당신의 건강, 외모와 기분에 몇 가지 출발점을 준다. 유전적인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면 그에 맞게 자신의 신체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 조정하고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성장 과정과 환경은 건강, 외모와 기분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신이 그간 신체적 이미지와 웰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고려한 다음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피해야 할 장애물, 식욕을 조절할 때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서 욕구를 지연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문화적 압력과 기대치가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려는 욕구에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환경의 상태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압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떤 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개 외형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주인 의식을 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 외모는 우리 삶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많은 해야 하는 것과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외모와 느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동기의 근원에 대해 알아보라.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라.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새로운 외형, 좋은 기분을 느끼는 나 자신을 상상하려면 매우 큰 믿음이 필요하다. 거울에 비친 현재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하고, 현재 내면에 있는 기분과 다른 기분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상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음. 마음도 훈련할 수 있다. 마음과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며 무엇이든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래 지닌 능력보다 훨씬 적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 피해야 할 장애물,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단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해야 이 통제권을 완전히 줄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더 나아진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마음 상태를 지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려면 순응하는 아이와 현명한 어른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1. 부자의 86%가 자기 일을 사랑한다. 직업,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는 일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와 같은 관점을 형성한다. 하루 종일 힘들여 하는 일은 좋든 나쁘든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를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자. 피해야 할 장애물, 우리는 자의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와 우리가 속한 문화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가능성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너머를 보기 위해 노력하자. 진정으로 원하는 일, 지금까지 당신이 받아들였던 한계에서 벗어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당신의 재능과 능력, 즐거움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원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자기 의심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유를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돈, 당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이 당신이다. 돈의 핵심은 주로 구매력과 소유이다. 돈은 안전성과 미래에 대한 보장, 문화적 지위의 근원이기도 하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 돈, 소유물, 지위와 관련해 가족 내에 특정한 사고방식이 있었는가? 두려움이나 믿음이 있었는가? 가족에게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고수해왔지만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뿌리 깊은 가치관을 바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 과거와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이 버는 돈, 지출 방식, 소유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대로 들여다보라. 돈을 버는 동기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라. 지위, 자아상, 성과, 실용성, 창의적 욕구 중 어떤 것에 이끌려 돈을 버는 것인가? 돈을 버는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이 지닌 주요한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목표를 실현했을 때 어떤 모습과 느낌일지 생생히 그려볼 수 없다면 재정적 현실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의도적으로 관점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으면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돈의 영역, 우리는 돈을 벌고, 구매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기존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다른 사회 집단과 문화를 경험하며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영감을 얻도록 노력해보자. 성취.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해내는 것. 성취.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을 정의한다. 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은 것들이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추구하자. 피해야 할 장애물, 남들보다 뭐든 더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큰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위대함을 추구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판단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그간 자신이 해온 노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두려움은 결코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빛나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룬 성취의 총합보다 더 큰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성취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유롭게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라. 동기를 부여하는 것,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추구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냥 달리면 된다. 꽤 오랫동안 간직해온 욕망이든 처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이든 깊이 고려해보되 분석마비 정보 과다로 인한 분석 불능 늘 조심하라.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에 타서 기어를 변속하고 운전을 시작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다.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유일한 결정은 가속과 제동 여부뿐이다. 하지만 프로 레이서는 운전할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 속도를 높이고 낮출 때 수동으로 변속한다. 주행 중의 모든 미묘한 변화를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이 장은 일상적인 일들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프로 수업이다. 머리를 쓸 필요 없는 반응적인 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능동적인 생활로의 변화다. 물론 처음에는 자동 변속에서 수동 변속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힘인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종종 이 일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셨다. 문제를 겪으며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질문에는 어려운 일을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의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습관은 당신의 삶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고 말하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이 습관을 들여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작동하게 하자. 해야 한다는 말은 그만하라. 하고 싶다고 말하라.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프로그래밍되고 당신의 성격도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행동이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때 당신의 관점은 180도 바뀐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로 사용하는 손을 하루 종일 몸 뒤로 묶어두고 다른 손으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로 당신은 자기 인생의 CEO가 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쓰이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놀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이끌리는 삶의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피해 의식과 무력감에 젖게 만든다. 의무 대신에 하루 동안 원하는 것만 말하며 산다고 상상해보자. 좋았어.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 프랭크와 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집에 가기 전에 장을 좀 보고 싶어.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전반적인 인생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원한다고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당히 불편하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는지, 희생당하는 피해자처럼 말해왔는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 마음이 가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화할 것들에 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최근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있는데 아내로부터 별일 없는지 묻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5시에 일어나 할 일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러 왔다고 답장을 보냈다. 주말에는 원래 거의 일하지 않지만 며칠 루플로리다로 긴 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일이 많았다. 나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떠나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해 라고 썼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가 케빈,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해주길 바랐다. 피해자 연기를 해서 아내가 내 자부심을 어루만져주면 달콤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거나 적어도 나약한 마음이다. 나는 개인 사업을 한다.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다. 내가 나의 상사이며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한다.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벌고 더 적게 가질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결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다.
게다가 나는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말에도 일찍 나와 일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추가로 일을 한 것이다. 이처럼 나는 종종 세상에서 나의 중요성을 부풀리는 슈퍼맨 콤플렉스에 빠지곤 한다.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보라. 사무실이나 직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이 직원이라면 꼭 출근해야 하는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만약 당신이 사무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사랑하지 않거나 적어도 즐기지 않는다면 급여를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 최소한 나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는 이 직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다. 라고 그 사실을 뚜렷하게 말하라. 이제 당신에게는 통제권이 생겼다. 당신에게는 힘과 책임이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한다. 당신에게는 권한이 있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인지 훈련이다. 욕구의 힘은 중요하다. 당신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모두 내가 원하고 선택한 것의 결과였다. 선택이라는 프리즘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보라.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의 모든 측면이 당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보라. 그 과정에서 설령 희생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해서 지금의 상황에 있게 되었는가? 선택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율권을 주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행동일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평생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나는 이제 실망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극한의 오너십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최고의 팟캐스터이자 작가, 전 네이비실 대원 조코 윌링크가 이를 주제로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 하나를 펴냈다. 요점은 앞서 공유한 톰 빌류의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같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는 보통 잘못과 비난이라는 두 단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구기림에 살고 있는데 산불 때문에 여러 번 대피한 적이 있다. 다음에 또 산불이 발생해 집이 불타버린다면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곳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나다. 나는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이곳에 계속 살면서 위험을 감수한다.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며 집이 불에 타더라도 이미 그 가능성에 대비했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복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분이 훨씬 낫다. 이제 우리의 권한과 책임을 빼앗는 작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가 진실을 대면하는 책임과 권한을 포기할 때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에서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결코 선의의 행동이 아니다. 나는 아이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수다를 떨게 되면 아마도 심호흡을 하고 시계를 쳐다보며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나 약속 때문에 정말로 자리를 떠야 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대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지만 진실한 행동은 아니다. 나는 그저 잡담을 그만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말로 나는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럴 때 진실을 말하면 어떨까? 이제 당신과의 대화는 그만하고 싶으니 나중에 봐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뜬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전 가봐야겠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며 시간을 관리하는 데서 나의 권한과 책임을 유지한다. 지글러 쇼 763회에서 나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의 저자 윌 보웬과 이야기를 나눴다. 일그는 자신의 독서 클럽 회원들과 21일간 불평하지 않기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요점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약 불평을 하면 차고 있던 보라색 팔찌를 다른 손목에 옮겨 찬다. 목표는 불평하지 않고 팔찌를 한 손목에 최대한 오래 착용하는 것이다. 당신도 시도해보라. 원한다면 팔찌를 사용하라. 문제를 유발하는 단어인 해야 한다를 당신의 언어에서 지워버려라. 앞에서 테리 리얼의 책 우리를 언급하며 순응하는 아이와 현명한 어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나 했던 일에 대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질 때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 같다고. 이것이 바로 주인 의식이다. 이것은 사소한 자기계발 연습이 아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 피해자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들고 망가뜨렸다. 이 한 가지 말만 바꾸어도 삶에 대한 기쁨, 감사가 더 커질 것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하고 싶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할 것이다. 다음은 당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와줄 몇 가지 예시다. 지금 일어나고 싶다. 알람 시계가 울릴 때 이렇게 말하자. 왜 일어나고 싶을까? 가족이 깨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다면 그 또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싶다면 해고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운동을 하고 싶다. 몸과 기분, 체력 향상에 좋기 때문이다. 운동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아침 또는 오늘 은식사를 거르고 싶다. 내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고 나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인, 배우자, 자녀, 형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을 것이다. 대화를 이끌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여라. 점심 먹으러 가고 싶다. 생리적 감각에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각은 음식을 원하고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다면 권한과 책임을 가져라. 인정하라. 이해가 됐을 것이다. 윌보웬의 방법은 불평하지 않기 챌린지이다. 내가 자주 인용하고 좋아하는 작가인 숀티 펠드하는 30일 동안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절 챌린지 관계 개선을 위한 30일이라는 책을 썼다. 두 방법 모두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하루라도 원하기 챌린지를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를 잡아서 시도하되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잘못 말할 기회가 많은 날로 잡도록 하라. 하지만 나는 도전이라는 말이 문제의 중대성을 축소한다고 생각한다. 도전은 권리에 가깝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이다. 우리는 외부의 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자주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인생의 모든 행동을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른 것으로 여기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해질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봉사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가족을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은 가장을 원한다. 고용주는 출근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직원을 원하지 않고 출근하고 싶고 의무를 다하고 싶은 직원을 원한다.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당신이 원하기 때문이다. 친구와 동료들은 당신이 어떤 일의 피해자가 되어 당신이 그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영감을 받고 활기 넘치고 원하고 추구하는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주변 사람들도 끌어내리게 된다.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당신과 모든 사람의 삶에 활력을 더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로 의욕이 넘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